안녕하십니까? 꿈마을 웃음방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웃을 일이 없어 웃지 못하고 몸이 아파 웃지 못했다면 이임선의 21일 웃음 프로젝트를 따라하면서 뇌 속에 웃음 뉴런을 만들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뇌의 불을 켜는 가장 좋은 방법 바로 웃음입니다. 오늘은 15일째 스킨십을 하세요. 스킨십을 자주 하면 사랑이 돈독해진다는 이야기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부모가 많이 안아주고 많이 쓰다듬어주는 아기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피부세포는 뇌세포와 출발점이 같고 성질도 같습니다. 피부를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면 스르르 잠이 오는 것도 피부가 편안하면 뇌도 쉬게 되기 때문이지요. 또한 사랑받는 세포만이 암세포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사랑받은 세포는 암세포가 쉽게 공격하지 못합니다. 스킨십을 자주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오래 살고 8배 정도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80, 90살 부부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할아버지나 할머니 둘 중 한 명이 먼저 돌아가시고 난 뒤 남은 배우자가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은 놀랍게도 할머니가 먼저 죽었을 때 할아버지가 1년 이내에 죽을 확률이 90%이지만 할아버지가 먼저 죽은 경우 할머니가 5년 이상 생존할 확률은 90%였다고 합니다. 이는 할머니들은 누구하고도 스킨십을 자주 하고 길을 물을 때도 손을 붙잡고 물어보기 때문이라고 해요. 스킨십이 중요하다는 것은 쥐 실험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매일 20분씩 3개월간 털을 빗어준 쥐들이 그렇지 않은 쥐들보다 뇌가 더 커졌다고 합니다. 노인 간호학 분야에서 유명한 캘리포니아대 아이린 번사이드 교수도 스킨십의 놀라운 효과를 증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가르치는 퇴행성 질환 노인들에게 수업 중 어깨를 쓰다듬거나 손을 터치했고 수업을 마치고 돌아갈 때는 두 손으로 노인들의 손을 꼭 그려쥐는 이른바 인디언 악수를 나눴다고 합니다. 스킨십이 늘어갈수록 노인들의 수업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사람들과 관계도 좋아졌고 환경에 적응하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아픔을 잊고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스킨십으로 생긴 우호적 감정이 엔도르핀 같은 호르몬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호르몬들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서 우리 몸에 좋은 화학 변화를 일으킨 거지요. 저를 찾아왔던 노부부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아내는 78세로 파킨슨 환자이고 82세 남편은 병을 얻은 아내를 8년째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있었는데요. 할아버지 없이는 한 걸음 옮길 수 없는 할머니는 그래서 한순간도 할아버지와 떨어져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하루에 4시간 이상 운동을 하지 않으면 다음날 여지없이 나무토막이 되어 몸을 돌리지도 못하던 그분은 다행히 웃음 운동을 하고 나서부터는 걷는 것도 목소리도 조금씩 나아졌다며 2년째 나오고 계셨습니다. 나무토막이 되어 몸이 꼼짝도 하지 않을 때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온몸을 계속해서 주무르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입니다. 거북이나 자라의 목을 1톤 트럭으로 끌어내려 해도 안 빠지는데 불 옆에 두어 따뜻해지면 자라가 목을 쑥 빼듯이 파킨슨 환자의 몸도 마치 자라 목 같아서 비벼주고 따뜻하게 해주면 부드러워지고 열린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할머니 귀부터 1분 이상 비벼주고 입 주위를 좌우 아래 위로 비벼줍니다. 겨드랑이, 손목, 다리, 발가락까지 1시간 이상 비비기를 하며 체온을 올린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체온계 웃음을 떠올렸습니다. 귀를 마사지할 때 할머니 귀에 체온계를 잰다고 생각하고 새끼손가락으로 귀 속에 자극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귀를 마사지할 때는 두 사람 모두 하하하 호호호 웃음소리를 내며 몸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웃음은 수많은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몸속에 에너지가 생긴답니다. 입 주위를 마사지할 때도 구강으로 체온을 잰다 생각하고 36.5도가 아닌 37도가 될 때까지 웃음소리와 함께 소리를 내면서 마사지를 합니다. 겨드랑이도 마찬가지예요. 두 손을 겨드랑이에 넣고 비비면서 더 크게 웃음을 유발시킵니다. 웃음은 호흡근을 강화하므로 파킨슨 환자들에게 발성뿐만 아니라 삼킴 장애와 호흡 곤란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살짝 대거나 스치기만 해도 체온을 잴 수 있는 전자체온계를 손에 쥐고 있다고 상상하고 할아버지의 손이 닿으면 무조건 크게 웃으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두 분은 늘 웃으며 나타나 뭐라 말하기 어려운 감동을 주곤 했습니다. 스킨십이 질병을 직접적으로 낫게 하지는 못하지만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스킨십이 아무리 좋아도 상대방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겠죠. 우선 사랑하는 가족부터 더 많이 안아봅시다. 하루 4번 이상 안아주고 안겨보세요.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하루 8번 이상 안아주고 안겨보세요. 작은 터치들도 수시로 합시다. 손을 맞잡거나 팔다리를 주물러 주거나 어깨나 등을 쓸어주는 일들, 크게 힘들이지 않고도 세포를 건강하게 해주는 비타민입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웃음 버튼. 자주 쓰는 물건에 웃음 버튼을 붙여둡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 손잡이에 웃음 버튼, 스티커 같은 것으로 표시를 해둡니다. 그곳에 손이 닿을 때마다 의도적으로 크게 10초 이상 웃는 겁니다. 웃음 스위치라 하여 서로의 웃음보를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남편의 웃음보가 귀에 있다고 한다면 힘들어하거나 우울해 보일 때 그 부위를 장난스럽게 눌러주는 겁니다. 이 웃음 스위치는 가족끼리 약속된 원칙에 따라 웃는 건데요. 스위치를 누르기만 하면 불이 들어오는 듯 웃음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스위치를 누르는 시간과 강도에 따라 웃음의 크기가 달라지고 스위치를 자주 누르면 그만큼 웃음도 많아집니다. 비비기 웃음. 먼저 자기 이름에 님자를 붙이고 정혜님 비벼도 될까요? 하고 물은 뒤 스스로 허락을 하고 어머나 하며 먼저 감탄사를 냅니다. 비빌 때는 아픈 곳을 비빕니다. 무릎이 아플 때는 손바닥을 비빈 뒤 살며시 아픈 부위에 대고 비비면서 지금은 아프지만 무릎이 곧 좋아질 거야 등의 말을 합니다. 다음은 옆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영식님 오늘은 제가 마음껏 비벼도 될까요? 라고 묻고 허락이 떨어지면 음악과 함께 몸을 비벼댑니다. 3초 정도 온몸으로 마음껏 비비기를 하고 자리에 앉습니다. 이런 즐거운 경험이 나를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웃음으로 삶이 바뀐 사람들 21번째 이야기. 웃음은 피부 미인을 만든다. 피부가 딱딱해지는 경피증을 8년간이나 앓았던 60세 여성이
처음 웃음치료 교실에 왔을 때는 스스로 옷을 입거나 벗을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웃음치료 5개월째 되던 어느 날 피부가 부드러워지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어둡던 얼굴 대신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의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인상도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녀는 인상이 풀리면서 딱딱해진 피부가 열리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피부는 제2의 뇌세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포가 분화할 때 세포의 외배엽에서 유일하게 뇌신경세포와 피부세포가 생겨나는데 이 때문에 생태학적으로 뇌와 피부는 성질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 예뻐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이는 지극히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실제 웃음을 통해 행복감을 느끼면 피부도 동시에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알레르기도 개선되고 피부도 촉촉해집니다. 일본 교토 우니다카 중앙병원의 기마타 하지메 박사의 연구 발표에 따르면 웃음에는 알레르기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고 했습니다. 알레르기 환자 26명에게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주사한 뒤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코미디 영화를 보여주고 다른 한 그룹은 다큐멘터리를 보여준 뒤 상태를 관찰한 결과 코미디 영화를 본 환자들은 알레르기 증상이 줄어든 데 반하여 일반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환자들에게서는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많이 웃고 스킨십을 자주 합시다. 뇌가 즐거워지고 피부도 꿀피부가 됩니다. 웃음으로 삶이 바뀐 사람들 22번째 이야기. 신경과 의사도 선택한 웃음. 신경과 1년차 전공의의 병원 생활은 다른 과 의사에 비해 훨씬 바쁘고 힘듭니다. 블랙박스에 비유되는 우리의 뇌 영역을 진료하며 이상 반응을 나타내는 증상의 비밀을 밝혀야 하는 신경과 의사는 의사 중에 의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신경과 전공의 1년차 남자가 웃음 치료를 배우겠다고 1박 2일 코스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외할머니께서 3년 전부터 치매와 파킨슨으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웃음 치료로도 도움을 주고 싶어 배우러 왔다고 했습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치료법과 약물을 알고 있을 텐데도 그 가운데 웃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던 그를 2년 뒤 병원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지금은 더 바쁜 연차지만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웃음치료 교실에 자주 참석하겠노라 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정말 찾아와서는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웃음치료 교실에서 웃음의 효과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2년간 외할머니께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것처럼 웃음치료를 해드렸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전화로라도 웃음치료를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다른 손자들의 이름은 다 잊었지만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제 이름은 잊지 않고 불러주셨다고 했습니다. 웃음은 뇌세포를 자극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뿐 아니라 현재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무쪼록 웃음은 여러분에게 아주 조금도 해를 주지 않는 귀한 약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병원 치료와 함께 웃음치료 교실에 와서 마음껏 웃고 또 집에 가서도 웃음을 유지한다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라며 웃음치료 교실에 참여한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 주었습니다.